감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감자.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해야 돼요. 소각한다는 건 한자로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다라는 말은 주식을 소각하다,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증자에서는 증자를 행하다, 주식을 발행하다, 이 두 말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감자를 할 때는 감자라는 표현보다는 소각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소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감자 아니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네. 그럼 자본금 감소시키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감자는 증자면 대변의 자본금, 감자면 차변의 자본금. 왜냐하면 자본이라서 감소시키려면 차변 와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쓰는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여기다가 주식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우리가 감자를 한다라고 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의 액면가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10주를 감자를 해요. 그러면 10,000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주식을 그냥 감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오거나 해서 없애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사오기 위해서 봤더니 시장 가격이 저당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10주니까 12,000원 주고 사왔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12,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얘가 1차 감자라고 봤을 때, 자, 차이나는 이 2,000원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감자 차손이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거는, 얘는 구입 즉시 감자를 행할 때 이렇게 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소각에서 없애는 건데, 사와서 돈 주고 사와서 없애는 것까지 한 번에 일어날 때에 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이걸 오늘 사왔는데 오늘 만약에 얘를 소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자, 얘하고 똑같은 건데 1차 감자를 할 건데, 자, 처음에 소각시키려고 얘를 사요. 그러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대변에 현금 12,000원 주고 사요. 그럼 차변에는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자기주식이라는 자본조정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예요. 자, 자기주식을 우리 회사가 원칙적으로는 보유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보유하면 안 돼요. 그럼 보유하면 하는 걸 인정해주는 세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감자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거, 하나가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한 개는 좀 특이한 경우라서 그 외에는 상법에서 우리 법인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악용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 막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뒤에 소각을 해요. 그럼 소각한다라고 하면 우린 차변에 자본금, 이거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10,000원이 될 거고, 그럼 우린 이제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12,000원. 그럼 차변에 2,000원은 뭐가 될까요? 계정과목. 그렇죠. 감자차손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감자차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 그냥 그날 즉시 못했고 사왔다가 소각한 것밖에 차이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에서 소각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하였던 혹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상 12,000원의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처분이익 이런 거 쓰고 싶어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얘는 자기 주식을 파는 상황이 아니죠. 얘는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돈 준 걸 임시적으로 타이밍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제가 자본 조정이라고 표현했죠. 방금 앞에 제가 열거했던 자본 조정 항목들은 왜 자본 조정이라고 표현하냐면 얘네들은 3년 안에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우리는 3년 안에 균등적으로 해서 얘네 다 소멸시켜 버릴 거예요. 근데 잉여금은 소멸 안 시키고 그대로 둬도 돼요. 근데 조정 항목이라는 것 얘네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얘도 임시적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에게 3년은 엄청 임시적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메인이 아니고 제가 시작할 때는 자본 시작할 때는 표현했죠. 무조건 얘가 메인이에요. 자본금이 무조건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해서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많이 실수하셔서 이 문제를 좋아하는지 이 문제도 잘 내요. 문제를.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제가 출제위원이라도 정답을 해줄 거고 이의제기 신청한 분들 때문에 또는 이라고 해서 이 두 분계를 같이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왔을 때 해서 적어 놓고 오늘 소각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했다가 소각되니까 지워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분계를 썼으면 같은 날이면 맞다고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정말 타이밍 차이만 가지고 있는 거죠. 타이밍 차이만. 그래서 감자가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2차 감자를 하면 자, 2차 감자를 하는데 이때 10줄을 감자를 하고 발행이래. 시가가 한 주당 700원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볼게요. 자, 어떻게 감자하든 간에 얼마가 시가이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자본금 감소시키는 것 액면가. 그럼 차변에 자본금 10,000원이 들어오고 근데 감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사오면서 지불한 돈은 700원짜리 10주 7,000원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3,000원의 이익인데 바로 감자 차익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감자 차손의 잔액이 있는지 조회해야 되는데 1차 감자할 때 우리는 2,000원의 감자 차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감자 차손을 먼저 2,000원을 우선 상계하고 우리는 감자 차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상계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기본 베이스인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현물 출자로 바꾸거나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하면서 우선 상계까지 같이 섞어 넣어서 현물 출자 부분 잘 캐치해가지고 멋있겠는데 우선 상계 안에서 틀리면 억울해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왜 얘를 상계했냐면 20,000원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데 나에게서 유출된 돈은 19,000원밖에 없잖아. 20,000원치 자본금 감소시키는데 19,000원 들여서 감사시켰죠. 그래서 내 장부에는 감자 차익이 1,000원이라고만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액으로 인한 거에 대한 결론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우선 상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자기 주식을 볼게요.
자기 주식 가지고 바로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액면가 1,000원짜리고 시가가 1,200원인 자기 주식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보유할 때 인수합병을 하든 내가 소관 목적으로 사오든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주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취득할 때의 분계는, 자, 우리가 얼마 주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주당 1,200원에 살 수밖에 없죠. 시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시가에는 살 수 있는 주식은 사실 두 군데 본 적이 있는데 다 망하는 곳이에요. 망할 때는 가능해요. 현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차변에 자기 주식 12,000원. 자, 이렇게 장부에 써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해요. 매각. 자, 첫 번째 5주를 팔아요. 5주를 파는데 이 팔 때의 시가가 한 주당 예를 들어서 900원인 거예요. 900원. 자, 그럼 900원 죄송해요. 800원이라고 할게요. 제가 산수를 못해서. 자, 8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자기 주식이란 계정 과목은 액면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액면가는 분계상으로 생각했을 때 계정 과목 자본금하고 사채하고 두 개만 차별이 있든 대변이 있든 쓰는 거지, 그 외에는 액면가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지금 12,000원 적혀 있는데 얘 팔았으니까 얘를 지울 거예요. 근데 절반만 팔았죠. 그럼 절반만 6,000원만 대변에 자기 주식 6,000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우리는 5주를 800원씩이니까 4,000원만 주고 팔았죠. 그러면 차이 나는 이 2,000원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기 주식을 팔면서 손해봤다. 자,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성격이 뭐죠? 성격? 얘는 자본이죠. 자본이죠. 자본 조정 항목이잖아요. 분계는 마치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처럼 하고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똑같이 장부가액 지우고 장부 적혀 있던 것보다 작게 받아서 썼지만 얘가 자산이 아니고 자본이라서 자본 거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자본이에요. 자, 두 번째 또 5주를 파는데 시가로 1,6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1,600원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5개 다 파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6,000원 전부 다 팔고, 그리고 나는 돈을 받는데 이번에 나 얼마 받죠? 8,000원을 받게 되죠. 8,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대변에는 얼마가 들어와야 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들어오나요? 손실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우리 이익 보면 손해 본 거 있는지 볼 건데 손실이 2,000원 있네. 딱 2,000원 손해 봤는데,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2,000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지우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자기 주식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얘 지금 사왔을 때 얼마에 사왔죠? 12,000원 사왔잖아요. 지금 얘 전부 다 팔면서 얼마 받았죠? 12,000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분 손익이 전혀 없어야 될 거죠. 만약에 더 많이 받았으면 손실하고 나머지만큼 이익이 나왔을 거예요. 한마디로 사왔을 때 취득했을 때 장부 가격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기주식은 또 우선 상계를 하는데 자기주식 처분의 처분 손실은 쉬워서 그런지 근데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지 회계일급 세무일급에 많이 나오고 세무일급에는 비교적 나오는 빈도수는 작아요. 근데 자기주식의 성격 가지고 이거 좀 기억해 둘게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실게.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얘는 유가증권이지만 자기주식은 평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기말평가는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멸주를 대주주한테 무상으로 받아요. 멸주를 무상 취득하는데 액면가 1,000원, 시가 1,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나오면 얘는 받았구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회계 처리를. 그런데 이 10주를 처분을 해요. 액면가 1,000원, 시가 1,100원. 그럼 나는 10주 팔았으니까 시가로 돈을 받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11,000원을 받을 거예요. 11,000원을. 그럼 대변에 자기주식 적어도 금액 쓸 거 없잖아. 그럼 0원짜리 없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11,000원이다. 이렇게만 분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이 문제를 내요.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돈은 전부 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주식은 내장부에 0원이었거든. 회계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초과 받은 돈은 전부 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포인트는 이건데 답 없음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자기주식은 무상취득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0페이지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자, 우리 이익잉여금 부분 가지고 배당하는 거하고 좀 볼게요. 자, 우리 배당하는 회사하고 배당받는 회사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서로 구분해서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그리고 배당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양면으로 하면서 다시 볼게요. 자, 회사가 1,000주의 주식이고 액면가액이 1,000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된 게 1,200원인, 죄송해요. 1,000주 하면 금액이 크니까 10주로 할게요. 제가 원래 회계일급이나 세무일급 수업할 때는 100만원, 1,000만원 억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다가 세무일급 할 때는 10만원, 20만원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나중에 금액 보시면
세무일급은 금액 단위가 낮아요. 내용 아는지 물어보니까. 근데 회계일급은 숫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 사람 테스트 하려고 숫자를 계속 큰 금액으로 왔다 갔다 내는데 세무일급은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 법인세 가면 숫자 지저분하게 10억 나오고 100억 나오고 그럴 거예요. 100억 안 나오는데 10억, 9억 나오니까 전표임명에서는 이 내용 아는지 물어보지 금액까지 장난을 안 쳐요. 그래서 금액 단위가 좀 낮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 발행하는 쪽을 볼게요. 먼저. 자,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러면 10,000원일 거고. 근데 내가 발행하는 돈은 당연히 시가로 발행하니까 12,000원에 돈을 받고 발행을 했어요. 그럼 차이 나는 2,000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이 주식을 취득한 회사를 우리는 출자법인 혹은 주주법인, 법인주주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를. 그럼 이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데 그냥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 볼게요. 그럼 이 회사는 12,000원 주고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12,000원이다라고 이렇게 써뒀겠죠. 이 12,000원이 저리로 갔겠지. 얘는 발행하면서 받은 거고 얘는 사오면서 12,000원 주고 사왔다라고 이렇게 적어둘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얘가 1인 주주다라고 그냥 생각해서 이해물자 배당 다 받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결의일날 결의일이 주주총회 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에 자본 분류 중에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었죠. 분류가. 그 이익잉여금이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자본금 가지고 배당하면 안 돼요. 내 돈이라 하더라도. 또 주식 투자 받아서 이익 봤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배당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우리 사업 생각해도 야, 누가 투자했어? 돈 나눠 가지자. 사기꾼 냄새가 나죠. 근데 이번에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우리 돈 나눠 가지자.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잉여금이 배당하는 시점에는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당하는 만큼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일 거예요. 배당하는 양만큼. 자, 그러면 주주총회를 하는데 배당하는 만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줄여줄 거예요. 얘는 자본이니까 대변에 쌓여 있는데 배당하는 만큼 얘를 줄여서 배당을 실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의일 날에는 현실적으로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그날에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날에 주권을 인수해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결의일에는 실시는 하지 않고 결의만 해서 회계 처리만 해둘 거예요. 자, 그럼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했으면 우리는 오늘 돈을 못 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둘 거고,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치 주기로 했다면 10,000원이다. 10,000원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부채로 처리를 할 거예요. 또 주식 10주 배당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라고 쓸 거고, 얘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죠. 자, 얘네들 성격도 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10주 하기로 했으니까 액면가랑 맞춰서 주식 배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거나 사와서 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그러면
나는 어차피 자본금 늘어날 금액이라서 액면가로 10주 배당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채적립금을 예를 들어 10,000원을 모아주기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감채 적립금 10,000원이다. 적립자예요. 내가 쓰고도 못 알아볼 것 같아서. 감채 적립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주주청회를 끝냅시다라고 해서 끝냈어요. 그럼 우리 회계 담당자는 여기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게 현금 배당이 10,000원이 있죠. 그러면 1,000원을 아무 말 없어도 그렇죠. 이익준비금 1,000원을 적립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럼 배당하는 이 돈 전부 다 31,000원을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에서 줄여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결의일 날 주주총회 할 때, 자, 돈을 안 받았지만, 자, 이 배당 받는 회사도 자, 현금 배당에 대해서 이 현금 배당은 결의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수익이라고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인식 시점이 아니면 돈 받았을 때 하면 되는데 수익인식 시점이기 때문에 돈 못 받았지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 그냥 1인 주주다라고 가정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거고 사면에는 돈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다 10,000원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우리 회사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배당받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 외 수익.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을 받아요. 주식 배당을. 자, 그러면 왜 줄 거 쓸까요? 이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결의일 날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결의일대로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먼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우리는 10,000원 현금으로 주주한테 배당을 하고 미지급 배당금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임시적으로 둔 거였죠. 그래서 차변에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주회사는 현금 배당을 수령할 건데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00원이 들어오고 이미 배당금 수익이라는 건 회계 처리를 해뒀죠. 그래서 미수금을 지워주면 돼요. 대변에 미수금 10,000원이다 이렇게만 처리할 거예요. 다음 주식 배당을 실시해요. 그러면 결의일날 적어뒀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우고 그리고 대변에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라고 했죠.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를. 자, 그러면 주식 배당 수령했을 때는 이때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현금 배당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안 떨어져 있고 그냥 한 번에 배당 받는 걸로 주식 배당도 받고 현금 배당도 받는 거 나오면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글자만 들이쓰면 돼요. 현금 배당 받은 것만. 우리 주식 배당 받은 거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지 유가증권관리대장의 주식 수를 조절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재무회계상의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도록 쓰는 거지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가증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사왔을 때는 우리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10주다 한 주당 1,200원. 그래서 죄송해요. 10주가 장부 가격 12,000원. 그래서 한 주당 1,200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식을 10주를 또 배당을 받았죠. 그러면 10주가 있었는데 또 10주를 더 받아서 20주가 되었다고 유가증권관리대장에 써둘 거예요. 주식수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지. 그럼 회계 처리를 안 하니까 장부 금액은 그대로 12,000원이라고 되어 있겠죠. 장부에 뭐라고 써야지 증가할 거잖아. 단기매매 증권은. 안 쓰니까 그대로 12,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단가가 얼마짜리라고 보이게 되죠? 600원짜리로 바뀌게 되죠. 이해가셨나요? 왜 600원짜리가 됐죠? 회계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계 처리를.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지도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지 않고 주식수는 증가시키고 그래서 단위당 단가는 새로이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이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뒤에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주식 배당에 적혀 있는 6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적혀 있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우리 또한 주식 배당 수령한 자 입장에서 자산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조정하면 된다. 적혀 있는 표현이 있죠. 61페이지에 주식 배당의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또한 적혀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시험에 첫 번째 잘 나오는 거 이제 배당 받는 것부터 보고 얘 지우고 또 쟤네들 좀 볼게요. 자, 지금 결의일하고 수령한 날이 일반적으로는 틀려요. 근데 시험을 내기 위해서 얘 둘이를 합쳐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합쳐서 내면 그냥 배당금 수익 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의일날 바로 돈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든 현금 배당을 회계 처리하는 건데 주식 배당은 어느 거든 간에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니까 전표 문제 나왔을 때 주식 배당이 할 말이 많아요. 액면가 얼마짜리 주식을 내가 몇 주 가지고 있다. 얼마에 사왔었다. 막 적혀 있는데 다 쓸데없는 함정이에요. 그냥 우리는 현금 배당 받은 것만 딱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의할 게 정기 배당 받았을 때도 배당금 수익이지만 자, 우리 중간 배당을 우리 법원 허가를 받아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1회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 배당금을 우리가 받을 때도 배당 받는 사람은 영업외 수익인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중간 배당 받아도. 중간 배당은 주식 배당은 안 돼요. 현금 배당만 해줄 거예요.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중간 배당금은 예? 그건 아니요 그렇게 그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정기 배당은 하고 지급 시기를 조정해 둔 거지. 결의해 가지고 배당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급 시기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배당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거 그 두 개를 좀 기억을 먼저 하세요. 자, 다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배당 받았을 때에 원천 징수라는 게 있겠죠. 그럼 배당을 하는 받는 회사는 원천 징수를 당할 거잖아. 당할 거고 배당하는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할 건데 이 원천 징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은 원천 징수를 하는 건데 법인은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한테는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으로 나올 거예요. 이 부분으로. 여기로. 주주 현황 해가지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으면 그러면서 친절하게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도 15.4% 한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알려줄 때는 냄새를 맡아야지. 얘네들이 친절한 가이드도 아닌데. 그죠? 그럼 법인 거는 그냥 그 금액 전부 다 주면 되고 개인 거만 지급하는 배당에 원천징수에서 예수금이라 쓰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배당 소득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만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또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또 설명드릴게. 자, 지금 이 감채적립금이라는 얘 있죠. 얘가 지금 만원 적립했는데 또 과거에 또 만원 적립해둔 게 있어서 2만 원이 있다 볼게요. 근데 이 감채적립금을 빚 갚을 때 쓰려고 돈을 모았는데 이걸 모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 적립할 때 썼던 차변 계정이 뭐죠? 이익잉여금이죠. 그러면 얘를 돌려놓으면 이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의적립금 이입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임의적립금 이입액. 그럼 임의적립금 이입액은 만약에 2만 원의 감채적립금이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있대. 그럼 분기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차변에 감채적립금 2만 원,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2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적립할 때 이렇게 적립했는데 얘가 돌아오니까 뒤집어줘야지. 그죠? 이 표현이 그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의적립금 이익액이라는 게 과거에 적립했던 거 적립 안 해도 되어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결의하는데 또 임의적립금 이익액이 섞여 있는 분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임의적립금 이익액만큼은 2월 이익잉여금 줄어들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만 원 있었으면 2월 이익잉여금은 2만 1,000원만 쓰고 여기에 감채적립금 만 원이라고 쓰면 됐겠죠. 만약에 같이 섞여 있었다면. 만약에 사업 확장 적립금이 임의적립금 이익액으로 들어왔어요. 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임의적립금 이익액으로 사업 확장 적립금이 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분계를 하는데 미지급 배당금 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만 원, 감채 적립금 만 원, 이익 준비금 1,000원 똑같이 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31,000원,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10,000원, 차변에 4월장 적립금 10,000원 쓰는 건 이중분계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그냥 2월 이익잉여금 21,000원, 사업 확장 적립금이 10,000원이다. 이렇게 분계될 거란 이야기예요. 31,000원인데 분계가 우리 차변의 사업장 적립금,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 분계가 있으니까 둘이 합쳐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분계 이해가시나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얘가 더해져 있으면 임의적립금 이익액도 결의할 때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바로 눈에 안 들어오나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 옆에하고 똑같이 31,000원에 여기에 얘하고 똑같은데 얘가 들어오면 대변에 사업 확장 죄송해요. 사업장 적립금 200만큼 차변에 사업 확장 적립금이 10,000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10,000원 이 분계가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분계가 붙을 거니까 얘를 하나로 합치면 얘 상계에서 21,000원하고 차변에 사업 확장 적립금 10,000원이라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임의적립금 이익이 어떤 건지만 알면 그냥 얘 이렇게 합쳐지는구나. 만약에 얘가 훨씬 더 많은 10만 원이었다면 얘가 10만 원이었으면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 69,000원이 생겼을 거예요. 얘가 10만 원이었다면 차변에는 사업장 적립금만 10만 원 있을 거고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 우리 69,000원이 들어와 있겠죠. 그렇게 분계될 거예요. 얘가 작으니까 10,000원치만 이제 줄여고 사업장 적립금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이 분계만 따로 이해하시면 해놓고 합치면 돼요. 합치시면 이게 우리 임의적립금 200이에요. 임의적립금 200이 생각보다 좀 종종 등장을 해요. 세무지급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우리가 적었던 얘네들 있죠. 얘를 얘네들을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네들을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고 표현하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하는 걸 처분액이라는 거고 지금 얘는 임의적립금 이익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이 생겼다가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같은 건데 얘가 또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두 개 합쳐져서 그럼 얘 21,000원이라 쓰게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처분액 윗칸에 있어요. 처분액 윗칸에. 그래서 거기에도 글자가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다들 프린트 있으시죠? 아니면 그냥 하나만 보고 제가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옆에 분 거 살짝만 보시면 돼요. 우리 10페이지 제가 드린 거에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10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로마 숫자 2번에 임의적립금 200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10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이시나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8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죠. 그러면 얘가 분개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답 다 있는 걸로 줘서 제가 쭉 보고 읽어말했던 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 사채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뒤에 다 나와 있어요. 만기보유증권 이자 수익하는 것도 다 있는 분개예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문제들하고 매칭시키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프린트 드린 거예요. 미리. 그럼 제가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설명 떠들었는지 이해 가시죠? 그걸 보면서 이 분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배당하는 총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4,800만 원인데
우리 11페이지 위에 답을 보시면 2월 이익여금이 4,750이라 적혀 있는 이유가, 답이 4,750이라 적혀 있는 이유가 50만 원만큼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로 상기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답이 왜 그렇게 그림이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제를 보면서 보고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저한테 또 챕터가 빨리 지나가기 전에 봐야 돼요. 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 시작할 때 말한 거 추석을 빼고는 우리가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게 7번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을 이번 주말에 날리면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건 6번밖에 없어요. 시험 전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간 내셔서 이거 좀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5일 동안 제가 이거 얘네들 다 끝나고 실기하고 부와 같이 세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쌓여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쉬었다 합시다.